지금이라도 내가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울로 입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낮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많이 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아파트 얘기는 이제 항상 해드리잖아요. 아파트 얘기는. 근데 오늘은 좀 빌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2030 세대들이 지금 빌라들을 지금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030 세대들이 이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빌라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빌라는 어떤 지역에 어떤 빌라를 매입을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갈게요. 예, 자, 먼저 한번 이 빌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라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지금 이제 빌라 거래량이고요. 오른쪽이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지금 7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빌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빌라가 이제 다세대죠. 예, 다세대도 있지만 연립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에 이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물량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빌라만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여요. 예. 근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왜 이렇게 빌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냐. 자, 2030 세대들이요, 예, 비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2030 세대들의 비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아지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매입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비아파트 쪽으로, 예,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아니면 빌라라든가 아니면 연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지금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예,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보면 추세가 2030 세대들에 대한 비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빌라하고 오피스텔 거래량이 당연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말씀드렸죠. 이런 그 대체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가가 너무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이 2030 세대들의 지금 매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아까 지금 보셨듯이 이런 매입 비중, 이런 대체재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매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투자 목적으로도. 예, 어떤 투자로 많이 매입을 하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추세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보면 거의 30세대 이하의 매입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죠. 50%에. 자, 그리고 지금 빌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비아파트.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매입 비중도 지금 30대,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의 지금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 50대들, 예,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 아니면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연령대별 서울의 비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요. 자, 지금 이제 요게 지금 빨간 선이 지금 2030 세대입니다. 빨간 선이 2030 세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 지금 40대. 예,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지금 50대인데, 자, 매입 비중이 지금 작년 이제 상반기부터 보면 지금 매입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확 꺾였죠. 확 올라가죠. 예, 추세선이. 예.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기울기가 완전히 꺾여서 지금 우상향 곡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려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지금 우하향 곡선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의 비아파트 매입을 2030 세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서울에 거주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적은 자본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비아파트 쪽으로 매입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 비아파트의 매입 비중이 높아진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금 올라버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하향천이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좀 자금 부담이 덜한 쪽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주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쪽으로 지금 많이들 지금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지금 또 불안한 겁니다. 예,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전세가가 불안하니까 뭐예요? 전세가 계속 올라버리니까는 자, 아파트를 매입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매입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데이터가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2030 세대들의 매입 비중 중에 마포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예, 지금 매입 비중이 거의 뭐 35%, 예, 34%까지 지금 올라왔죠. 2030 세대들이. 근데 이 마포하고 용산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 마포하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뭐 용산에 우리가 뭐 후암이라던가 원효로라든가 청파동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 상당히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개발 압력도 높고 또 이제 개발 호재도 많고 마포도 뭐 염리동 일대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지금 매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는 내가 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비아파트를 매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개발지 수요, 그러니까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많이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왜 아파트를 매입을 못 하니까 일단은 내가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좀 이제 기다리는, 좀 묻어놓는 이런 그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겁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나중에 개발이 돼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보면 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는 어차피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어차피 아파트 매입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많이 투자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또 최근에 그래서 상당 분위기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만약에 자금이 좀 적다.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자,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부분의 지역들이 향후에 좀 노후도가 높거나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들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개발을.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 쪽으로 소액이라도 좀 이제 묻어놓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 빌라도 다 오른다. 아니죠. 예, 빌라 다 오르겠습니까? 예, 빌라 다 오르겠습니까? 아니죠. 예. 첫 번째, 이 빌라도 오르는 지역들이 좀 있는데 어떤 지역이 있느냐면, 자,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예,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개발에 대한 이슈가 뭐 호재라든가, 아니면 뭐, 호재 많잖아요. 뭐 어떤 지역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거나, 그죠? 어떤 지역에 뭐 공원이 생긴다거나, 어떤 지역에 업무 지역이 생긴다거나, 어떤 지역에 뭐 역세권 지역이 뭐 개발이 된다거나, 예, 이런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노후도가 높아서, 아니면 그 지역에 개발지들이 많아서 그 지역도 향후에는 개발이 가능한,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예, 이런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빌라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빌라를 매입하는 건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높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직주 근접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야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직주 근접성을 놓고 보면 이 직주 근접성도요. 우리가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틀려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계층들, 예,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직주 근접 중요하죠. 그런데 직주 근접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주변에 뭐 한강이 있다거나 공원이 있다거나 이런 주거 쾌적성이라던가 인문 환경,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그러니까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내가 주택이라도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라라는 거는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인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보다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주 근접성이. 예, 이것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황금성이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지역은 어디냐? 황금성이 좋은 지역은 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개발 호재라든가 개발 압력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브랜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들. 예를 들어 아까 뭐 용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어때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황금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그 투자자가 유입이 되거나 또 하나는 수요자가 유입되는 지역. 자, 수요자가 유입되는 지역은 뭐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황금성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 투자자가 유입이 되거나 수요자가 유입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파트가 낮은 지역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낮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많이 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어찌됐든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빌라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황금성이 더 좋은 아파트를 매입을 하겠죠. 내가 좀 더 대출을 받더라도.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빌라가 가격이 크게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뭐예요? 빌라 가격하고 이 가격적인 갭이 상당히 크겠죠. 가격적인 갭이.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빌라를 사고 싶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시장도 똑같아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도.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30억짜리가 되는 지역에 내가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했다. 근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됐다. 그럼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개발되면. 금방 나는 차익이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10억짜리 정도 되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아파트가 개발돼봤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10억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라도 다 오르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 다 오르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강의가 최근에 이제 너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도 투자 금액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빌라에 대한 투자 문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빌라에 대한 투자 문의. 왜? 지금이라도 내가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서울로 입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문의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좀 채널에 올려놓고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만든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자, 그런 겁니다. 일단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 이제 방송 이제 시청해 주시고 항상 또 관심 가져주셔서 상당히 또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도움되는 자료 제가 항상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투자에 대한 뭐 고민, 오늘 또 강의 주제도 그거죠. 뭐 빌라 투자, 비아파트 투자, 이런 뭐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 있으시면 상담 요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